혹시 오늘 아침 빈속에 러닝화를 신고 집을 나섰나요? 땀 흘리며 달리면 몸이 가벼워지고 살도 빨리 빠질 거라 믿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 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복에 뛰면 체지방이 빨리 탄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데 그 한 걸음, 그 한 땀이 당신의 수명을 줄이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아침 운동을 마치고 쓰러졌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이 조여오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공복 아침 유산소 운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명단을 공개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50세 이상 분들이 아침 운동 중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경우가 무려 4,800건이나 됩니다. 하루 평균 13명이 넘어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침 공복 운동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20대 때 괜찮았던 운동 방법이 50대, 60대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토요일 아침 서울의 한 공원 70대 김 씨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 빈속에 나와 빠르게 걷습니다. 아침밥 먹고 하면 속이 더부룩하잖아. 공복에 해야 살이 더 잘 빠진다더라. 그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날 1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잔디밭에 쓰러졌습니다. 달려온 이웃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 결과는 저혈당 쇼크, 혈압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회사원 박모 씨, 40대 살을 빼겠다고 새벽 5시에 공복 러닝을 시작했죠. 처음엔 개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그냥 운동 때문에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달리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었죠. 부산의 62세 정모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해운대 해변을 걸으셨어요. 하지만 3주 후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던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며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대구의 55세 최모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공복 운동을 시작했어요. 2주 후 어느 날 운동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의사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당이 30까지 떨어진 극심한 저혈당 상태였어요. 정상 혈당이 80에서 120인 걸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왜냐고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은 이미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은 70에서 80 정도예요. 이미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죠. 그런데 거기서 달리기나 빠른 걷기를 하면 몸은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 심장, 근육, 심지어 뇌까지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혈당은 더욱 떨어지고 심장박동은 급격히 빨라지며 혈압은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지럼증, 부정맥, 저혈당 쇼크, 심지어 심근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아침 유산소 운동이 절대 금지인 사람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아침 공복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그래요.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공복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30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가 혈압 상승의 피크 타임이에요. 여기에 갑작스러운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상시 혈압이 140에서 90인 분이 공복 운동을 하면 180에서 11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시다면 공복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서 운동을 하면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뛰게 되고 이미 약해진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대는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위에서 산이 더 많이 나와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다섯 번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복 운동을 하면 몸에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있어요. 여기에 공복 운동까지 더해지면 코르티솔이 더욱 증가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빈혈이 있는데 공복에 운동을 하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빈혈이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후에 자주 어지러우시거나 숨이 많이 차신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일곱 번째,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불규칙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복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공복 운동 시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줄어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감소해서 탈수 위험이 높아져요. 65세 이상이시라면 젊을 때처럼 운동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1000kcal 이하로 제한하고 계신다면 공복 운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영양 부족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만 빠지고 건강만 나빠져요. 열 번째,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알코올이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전날 밤에 술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공복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들에게 아침 공복 운동이 위험한 걸까요?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몸속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코르티솔은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높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이 최저점에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은 70에서 80 정도예요. 이때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먼저 혈중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세 고갈되죠. 그 다음에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에는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즉,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혈압은 하루 중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이를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면 혈압이 더욱 올라가서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평상시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아침에는 10에서 20 정도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낮습니다. 보통 36도 정도로 저녁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아요.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8시간 수면 중에 약 500에서 700의 수분이 빠져나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탈수가 더 심해져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주변에 아침 공복 운동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전 적절한 연료 보충입니다. 공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하기 30분에서 60분 전에 바나나 반 개는 당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요. 저지방 우유 한 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견과류 5개에서 6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요. 토스트 반 조각의 꿀 조금은 빠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은 혈당 급락을 방지해줘요. 다음은 충분한 수분 공급입니다. 운동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운동 직전에는 200에서 30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운동 중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은 워밍업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10분에서 15분 이상 워밍업을 하세요.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목 돌리기 좌우로 천천히 5회씩, 어깨 돌리기 앞뒤로 10회씩, 팔 돌리기 큰 원을 그리며 10회씩, 허리 돌리기 좌우로 천천히 10회씩, 무릎 들어올리기 제자리에서 20회, 발목 돌리기 좌우 각각 10회씩, 제자리 걷기 3분에서 5분간 천천히. 운동 강도의 과학적 조절입니다. 아침 운동은 중간 강도 이하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강도를 낮추세요. 운동 시간의 과학적 설정입니다. 아침 운동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1주차에는 15분, 2주차에는 20분, 3주차에는 25분, 4주차 이후에는 30분이 최대입니다. 운동 종류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운동이 더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 시속 4km에서 5km, 느린 조깅, 시속 6km에서 7km, 실버 요가나 스트레칭, 태극권이나 기공, 가벼운 수중 운동, 실내 자전거를 낮은 강도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운동입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운동 강도 조절에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읽기입니다.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숨쉬기 어려움,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메스꺼움이나 구토감, 식은땀이나 창백함, 불규칙한 심장박동,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절대로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은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체지방 연소를 위한 더 효과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침 공복 운동보다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녁 유산소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된 상태이고 체온이 높아서 지방 연소율이 증가하며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모 씨, 64세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5시에 공복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3일 만에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 후 의사와 상담해서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운동 30분 전에
견과류 5개와 우유 1잔을 드시고 15분 워밍업 후 20분간 가볍게 걷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8.5에서 6.8로 개선되었어요. 체중도 8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 59세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조깅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운동 중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190에서 11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운동 방법을 바꾸셨어요. 아침 대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4개월 후 평상시 혈압이 130에서 85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모 씨, 67세 3년 전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심장에 스텐트 시술도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가 공복 운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셨죠. 대신 오후 3시경 간단한 간식 후에 실내에서 트레드밀로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최모 씨 부부, 73세 둘 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 부인은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있으셨어요. 안전을 위해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침 대신 오후 2시에 공원에서 30분씩 산책하기 시작하셨어요. 1년 후 남편의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부인의 관절 통증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 모든 성공 사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할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았죠? 공복 아침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건강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게 편안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건강 아닐까요? 공복 운동으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과 친구가 되는 삶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아침마다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하기 30분 전에는 바나나 반 개나 우유 한 잔 같은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급하게 변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15분, 둘째 주에는 2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15분 이상의 워밍업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을 차례대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주 3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주 3회를 1년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요. 혼자만 건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아침 공복 운동으로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무리한 공복 운동으로 당장은 살이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심장이나 혈관에 손상을 입는다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반대로 지금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6개월 후 10kg 빠진 몸인가요? 아니면 8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인가요?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한다면 언제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똑똑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혹시 운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공복 아침 운동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찾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소모품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몸을 함부로 굴리기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러닝화를 꺼내 들 때 이렇게 중얼대세요. 나는 무리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을 지킨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공복 운동의 유혹이 다시 찾아와도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내일 아침 운동 계획이 있다면 일단 보류하세요. 내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혈압, 혈당, 복용 약물을 체크하세요. 안전한 운동 시간대와 강도를 결정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위험에 노출된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